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이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서 이 전세 대출을 줄이고 공시가를 시세 한 90%까지 올린다라는 축축성 글들이 많이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거기서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은 모두 다 묶어서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만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동안 이런 추측성 글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나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그게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규제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대책이 나와 봐야 알 텐데요. 다음 달 저희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의 흐름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늘 열어놓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이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2부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2시에 이렇게 또 부동산 고민 해결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정말 출근할 때 보니까 햇빛이 정말 쨍쨍 뜨겁더라고요. 이 요즘 부동산 시장도요, 재개발 열풍,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방선거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몸소 정말 느끼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저번 달에 이제 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 역대 정말 최다로 지정을 해줬는데 아마 이번에 다음에 뭐 신속통합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아타운 이러한 후보지들이 정말 역대 최다로 또다시 저는 신기록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해주고 있다라고 주사위를 좀 던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함 속에서 저희가 정말 똘똘한 투자처 들어가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혼자 조금 고민하시기에 힘드시면은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고민 그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쉽게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421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자녀가 현재 왕십리 인근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십리 인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를 계속 내는 것보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예산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호선 라인이나 왕십리 인근의 미래 가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청자분 반갑습니다. 제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질문을 듣자마자 정말 답이 나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자녀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더욱 일찍 더는 눈이 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왕십리 근처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5호선 자락으로 조금 보시는데 첫 번째로 제가 바로 생각난 지역은 바로 이 용답동입니다. 요 용답동이 지금 5호선에서 굉장히 또 가깝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요 용답동도 용답 2구역 같은 경우에 또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들어가셔서 거주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지정이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금액대가 많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요 1구역도 괜찮은데 요 1구역 같은 경우에도 2구역이 되다 보니까 밑에가 되면 또 결국 보면서 가는 게 또 재개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압력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좀 자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요 답심리역 있죠? 요 5호선. 요 답심리역 근처로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요 청량리역, 강북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청량리역, 지금 현재 강북 대개조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26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이나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강북에 돈을 정말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쏟아붓는 것 청량리역 자체도 개발을 하고요. 그러면 이 청량리역 근처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수혜 지역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청량리역은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북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정말 메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앞쪽으로 보면은 롯데캐슬, 요 지금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청량리 앞에 이제 유흥가였죠. 그런데 지금 거의 용적률 1000% 가까이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뭐 65층까지 쭉 올라가 있고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위로 지금 보면은요, 과거 이제 답심리 전농뉴타운이죠. 요 지역이요. 그래서 아파트로 지금 이미 변모된 것들도 많고요. 뭐 레미안 미드카운티, 위브, 롯데캐슬, 그 다음에 답심리 동아, 파크자이, 두산이브 전부 다 힐스테이트 청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아파트로 이미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한 것들 있습니다. 뭐 전농 8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주위에서 재개발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확실시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답심리역 바로 앞쪽으로 보면은 요 답심리 모아타운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1, 2, 3구역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지역의 특징 말씀드리면은요. 다른 지역들 지금 이미 다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려 노후도가 서울에서 91%에 대한 노후도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움직임까지도 좋고 현재 사업성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지금 한 조합원이 한 425명 정도 되는데 1300세대 가까이 나오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의서도 50% 이상 다 나왔고요. 토지 등 소유자도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연도 안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왕십리에서 직장 월세 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답심리역으로 오셔가지고요. 1, 2, 3구역 중에 1구역이 그래도 지하철이랑 가깝거든요. 이 모아타운은 구역별로 조합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는 1구역이 가장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으로 저는 꼭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한 1억 5천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3억 되면은 지금 충분히 저는 거주까지 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까지 활용하셔가지고 대출도 한 80% 완전히 LTV 다 받으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요 1구역, 답심리 모아타운 1구역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멀지 않은 지역 답심리 1구역 자녀분과 함께 임장 다녀오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투자 이야기나 또 내가 가진 자금에 맞춰서 이 내 집 마련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특별히 이번 주에는 또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는 지금 토요일 주말에 또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토요일 날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 참석을 하십니다. 요즘에 정말 재개발하면은요, 여기도 한다, 저기도 한다, 정말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곳들이 안 하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미래 입지까지 보면서 확실한 저는 입지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들어간다고 막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체크해 나가시면서 저는 투자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은 그러한 눈을 정말 키워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좀 막막하신 분들 오시면 굉장히 도움 되니까요. 제가 좀 좋은 내용으로, 액기스 있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좀 이 자산으로 어디 투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부동산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하는 토요일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사님께서 지금 재개발 투자 시장이 정말 뜨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 열기가 점점 가까이 도심 쪽으로도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외곽에서 노후된 주거지에 그런 바람이 많이 불었다면 이제는 강남권에서도 이 재개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 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소개해 주세요, 이사님. 네, 제가 오늘은 이 강남 재개발의 종착역이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남에서 사실 재개발 거의 없습니다. 강남은요,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지만 재개발이라는 건 잘 들어보실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강남 속에서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재개발하면은 사실 30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개발에서는요, 이 건물이 30년이 이상이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남 3구 내에서 30년 이상 된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손가락을 한 3개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이 강남구의 1원동 대청마을, 거기 단독주택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30년 이상으로 노후도가 맞춰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가 아마 그 양재이동 옆에 개포 4동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구에 반포 1동이 있는데 저는 이 세 지역 중에 가장 상급지로 꼽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거를 꼭 아십시오. 상급지는요, 항상 반대가 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를 이겨냈을 때는 정말 잭팟이 터지는 지역이니까 제가 오늘 요 반포 1동, 그래서 도대체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가 정말 심각한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은요, 달동네예요. 그래서 요 반포 1동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반포동을 좀 말씀드리려면은요, 아무래도 요 소초구 반포동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반포동의 입지,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상급지역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요 소초구가요, 강남구랑 합쳐서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이제 2개로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초구는 정말 이 권역들도 많고 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들 사이에서 반포가 서초의 대장이자 1등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는 한강. 반포는요, 이 한강을 다 끼고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강이라고 하면은요, 아크로 리버뷰, 아리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이제 신반포 2차 재건축 아파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포에서 재건축이 다 일어나게 되면은요, 가장 대장이 될 지역이다. 그만큼 입지가 정말 뛰어난 게 요 신반포 2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가주택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신반포 2차 검토하셔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쪽으로는 반포 원베일리,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죠. 그 다음에 요 앞쪽으로 보면은요, 반디클이라고 이제 반포 DH 클러스터입니다. 여기 반포 주공 1지구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인데 올림픽대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크레인 막 엄청 높게 올라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반디클 지금 재건축 아파트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쪽으로 보면은 트리니언, 레미안 트리니언입니다. 이미 8월 달부터 이제 입주가 가능한데 이번에 이제 막 사전 점검 시작해가지고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영상들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동 들어갈 때 굉장히 통창으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뽑아놓은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트리니언 반포 3주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곧 정말 이제 입주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대장급 아파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반포를 말씀드리려면은요, 9호선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9호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포, 정말 노량진, 흑석을 만든 지하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9호선 바로 앞에 구반포역이라든지 신반포역이 생기게 되면서 그 당시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이런 반포자이 이러한 아파트들도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싸게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도 나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이 아파트들 새 아파트도 아닌데 2008년 9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지금 거의 다 50억 이상이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정말 가치가 뛰어나고요. 뭐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사평역, 신논현역까지. 그래서 이거 아시죠? 지금 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 2010년까지는 강남 스타일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남역이 최고다였는데요. 2010년 이후로 이 신논현역이 딱 개통을 하게 되면서 강남에 있는 수요들이 정말 이 신논현역으로 다 몰렸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교통이 다 몰려있고 지금 입지적으로 강남에서 정말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지역이 저는 신논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반포하면은요 학군을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뭐 반포중, 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뭐 청담고등학교, 경원, 지금 반포고등학교 등등 굉장히 많은 학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고속터미널 그리고 성모병원까지 병원, 터미널, 한강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이 반포다. 그런데 이 반포 내에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으로 굉장히 핫한데 재개발은 없거든요. 앞으로 이 반포에서 다음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저는 반포일동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부터 2010년, 2011년도부터 재개발한다고 정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쌌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투자로 들어오셨는데 그분들 지금 조금 피눈물 흘리시면서 매각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 반포일동 재개발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입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거의 뭐 한 16년 가까이를 기다리셨는데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과거부터 높았던 금액 그대로로 들어가는 거라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가격이 쌉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반포동은요. 요 바로 위에 지금 자양동이 가장 또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자양 4동에 4억짜리 빌라가 지금 18억이 됐는데 반포동에 만약 이 정도 입지의 아파트가 들어온다. 여기 빌라가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시작이 20억으로 봅니다. 자양보다 훨씬 상급지이기 때문에 정말 자양동, 4동, 2동 이런 것들 다 놓치신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반포동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요. 굉장히 달동네예요. 그래서 아주 노후도가 심각하고 막 오르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상가가 없습니다. 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반지하 비율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포일동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발 호지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이용 부지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서울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이미지로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초록색 보이시나요? 거의 한 25년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해야 되고요. 항상 구청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요. 바로 이 서쪽과 동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메이플 자이라든지 반포 자이, 그 다음에 뭐 삼풍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요.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오른쪽은요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앞쪽으로는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이러한 아파트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요 3개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저층 주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요 위에 신사역과 논현역 사이는요 사무실이 많아서 여기는 주택이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개발하기엔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 신사역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는 그 뒤쪽 있죠. 여기도 바로 옆에가 가로수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가, 뭐 음식점, 이런 술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지역만 앞쪽에 병원, 뭐 성형외과 이런 것들을 좀 빼고 나면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층 주거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초록색인데요.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1번은 당연하고요. 추가로 요 공사하면서 2번과 3번 올림픽대로로 이어서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게다가 예술의 전당 나가는 우면산 터널 있죠. 여기서부터 용산까지 쭉 뻗어나가는 직선으로 4번 도로까지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번은 진짜 무조건 되겠구나. 먼저.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상행, 하행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건데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왼쪽이 그러면은 반포 자이 그리고 오른쪽이 반포동의 저층 주거 지역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인데요. 요 개발은 지금 이제 발표가 작년 한 11월 정도 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신세계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주식도 계속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앞에 요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60층짜리 건물들을
한 5개, 6개 이렇게 지었고요. 요즘에는 고속터미널을요, 전부 다 지하화를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보통 다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른 이렇게 빨리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개 층을 6개 동을 하고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이죠. 그러면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강남에서 여기서부터 한강까지 도보로 직결하는 도로까지 같이 건설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잠원 반포권역 2040 서초구 도시발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이 반포동은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도 6월부터 작년이죠. 권역별로 그래서 개최를 한 겁니다. 양재 4곳 권역, 서초, 방배, 그리고 마지막 잠원 반포권역 정책 포럼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희에게 조금 해당되는 내용들이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이랑 저희용 부지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저희용 부지 복합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요, 노후도가 심각하다. 저층 주거 지역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 보면은, 자, 요 이제 반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반포 지구인데요. 보라색으로 된 지역들이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설해마을은 재개발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층 주거지 중에서 요 지역이 지금 반포 1동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는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반포 자이 바로 맞은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그림 보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반포를요, 지금만 말씀드리냐? 아닙니다. 정말 사실 오랜 기간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직까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이 반포동은요, 21년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방 2개짜리 있죠? 투룸 기준으로 방 2개짜리가 제가 알기로 한 7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도 8억 한 5천 정도 합니다. 이 좋은 지역이. 이거 화폐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요, 안 오른 거예요, 아직.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투자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도 항상 노년역과 신노년역이 있으니 앞에는 업무 지역이 있어서 좀 빼시고, 밑에도 당연히 이렇게 아래 위로 한 칸, 두 칸씩 빼시고, 아래다가 주거 지역에다 점 하나 콕 찍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서 나온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설명하면서 강남대로변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호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반포 자이 맞은편인데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벽이 딱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요,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지역을 투자하시든지 간에 항상 지하철은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거는 꼭 비단 반포동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을 투자하실 때 첫 번째로 지하철은 항상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한 2개씩 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길. 여기는 막 성형외과 이런 큰 빌딩들이 많습니다. 이 재개발과는 관련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큰 길에서 뒤에도 빌라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도 2개씩은 저는 안전하게 좀 들어와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아래 위로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지역이 상가를 딱 뺀 지역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왜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렸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 지금 분홍색, 파란색 이런 건물들 있죠? 요게 뭐냐면 제가 반대로 좀 생각한 건데, 주택을 제외한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주택만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상가가 없고 주택만 있어요.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 노후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한 건데요. 이 주황색 건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교보타워죠. 그래서 교보타워 노년역.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안쪽에 이렇게 저층 주거지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포 자이, 아쿠라 리버 뷰, 메이플 자이, 용산, 한강대교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아주 좋은 입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동이 그럼 지금까지 재개발 움직임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당연히 11년도에도 있었고요. 계속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랑 겹치면서 잘 되면 정말 대박 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모아타운 2022년도에 반포동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나오자마자 잘 모르니까 그때는. 그래서 막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는 되고 막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난개발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원을 해놓고 본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아쉽죠. 요즘에 모아타운을 다시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죠. 뭐 자양동도 그렇고 지금 뭐 잠실 하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SH 모아타운으로 선정되고 뭐 삼성동에도 지금 모아타운 다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에 모아타운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과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모아타운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남에 30년 이상 노후도를 갖춘 지역 정말 맛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반포동 제가 30년 이상으로 그러면 신속통합 요건으로 한번 보자라고 한번 봤더니 노후도가 거의 65%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론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바람만 불면 가격 정말 가파르게 오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노후도 65%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 써서 한번 어떻게 아파트가 되면 좋을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올라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투자 포인트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강남의 정말 마지막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65%고요. 신속통합 기준입니다. 제가 신속통합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신속통합이 된다는 거는요. 지금 현존하는 어떻게 보면 개발 거의 다 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요즘에 또 민간도심 복합 굉장히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민간도심 복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장 거점형이나 주거 중심형이 있는데 이 강남 특히나 이 서초, 반포 같은 경우에는 성장 거점형에 들어갈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포 민간도심 복합까지도 같이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포의 다음 사이클을 책임질 정말 핵심 주거층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의 가치가 주거지로 확장되는 핵심 구간입니다. 강남, 역세권, 학군, 입지, 노후도 서울의 가치를 결정하는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 이제 시세를 한번 보니까요.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는 한 6억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방이 두 개 좀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8억대 정도, 8억 중반 정도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높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오른 지역보다 과거부터 비쌌던 어떻게 보면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녀분들 있으시면 다른데 아파트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요 강남에 하나 딱 찍어 놓으면은 제가 정말 종착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에 오시면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내용은 또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한 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세미나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모아타운의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좀 동의율이 낮아서 추진되지 못했다면 그래서 좀 못 견디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또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반포 일동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정말 요즘 세미나 정말 많은 분들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면은요, 정말 그 귀한 시간,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면서 좋은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자녀로 또 투자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집을 안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조금이라도 끝나면은 제가 상담을 조금씩이라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막 이렇게 줄 서셔서 상담 받으시니까 꼭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요즘 이 재개발 투자 열기만큼이나 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열기도 뜨겁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서울의 투자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시 상급지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잠실, 반포, 강남, 성수동 같은 그런 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양호한 교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미 수십억대를 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상급지 아파트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정답은 이 소액으로 저층주거지에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미리 선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소액으로 그런 수십억대를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어디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그것도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방안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곳이 바로 광진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광진구에 관심 갖고 계시는데 사실 광진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자양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양동 다음으로 또 떠오르는 축이 있습니다. 바로 능동이거든요. 오늘은 능동으로 가볼게요.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양동 광진구의 첫 번째 축이었죠. 지금 이제 두 번째 축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자양동에서 지금 이 능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확히는 이제 어린이대공원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에서 어린이대공원 개발로 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양동 지금 웬만하면 구역지원 거의 다 됐죠.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능동 정말 많이 말씀도 드렸었지만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 능동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고시 공간 재편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요 사진은 이제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6월 3일에 지방선거 있었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민선 9기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그 다음에 광진구 김경호 구청장님이 두 분이 당선이 되면서 저는 원팀으로 이제 간다. 이 재개발이라든지 서울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구청과 서울시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가고 있다. 그게 광진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진구는 김경호 구청장님이 이제 이번에 연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진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진구에 대해서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도시기본계획을 보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강 라인, 여기가 자양동 라인이죠. 밑에가 그레이트 한강,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그레이트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자양동도 한강 개발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사업인데 여기 이제 좌측에 보행 일상권과 비용도 조인이 공간 혁신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보행 일상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역세권과 숲세권입니다. 역세권 그리고 숲세권의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지역인데 일자리는 만들면 되니까요. 이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게 두 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어린이대공원 북부, 군자역과 아차산역과 이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이 북부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재개발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 능동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지금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지금 눈으로 보신 이 자료들이 23년도에 발표된 광진구 저층주거지 관리계획 안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백데이터예요. 백데이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2040 광진 플랜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보고서로서 올라간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도지구 폐지했다는 정비사업 추진하겠다. 여기가 고도지구 폐지구역인데 이렇게가 원래 고도지구가 있었죠. 이게 21년도 7월 달에 해지 신청이 들어갔고요. 22년도 3월 달에 해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1년도부터 추진을 계속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23년도로 넘어와서 23년도에 어떤 자료가 발표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12구역 같이 A13구역, 14구역이 정비 예산 구역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 23년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이제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재구조화 사업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했던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2040 광진 플랜 이게 24년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23년도에 그 자료를 발표하면서 얘네가 약 거의 2년 정도를 자료 조사하고 이걸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공원 조망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고 고도지구 해제지역 주거 정비 사업을 하겠다. 밑에 또 재구조와 연계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 조망으로 아파트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광진형 센트럴파크 조성을 밑에 또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재구조와 연계해서 노후시설 재정비 및 현대화하고 그리고 주변 지역 일대 고밀 연계 개발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만들겠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광진구청에서 발표한 2040 광진 플랜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들을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감도 보시면 앞쪽은 낮아요. 앞쪽은 낮고 그리고 뒤쪽은 높은 이런 전형적인 조망권 아파트를 바라보는 그런 거를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원베일리나 뭐 한강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 가시면 앞에는 낮고 뒤에는 높죠. 다 조망권을 봐야 되니까요. 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광진구에서는 어디를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지금 서울숲을 주변 일대 이 성동구 주변을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공원 조망형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여기는 지금 서울숲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지역이다. 이게 24년도 2월 달에 발표된 2040 광진 플랜입니다. 그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시면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와 전략 수립 용역 과업 내용서입니다. 25년 8월 달에 광진구 도시계획과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제가 어떤 거라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제가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어떤 지역의 변화를 뭔가 만들고 싶을 때는요. 기본 계획을 먼저 짜고 기본 계획에 의해서 관리 계획을 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리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 계획은 뭐 정비 계획이라든지 밑에 뭐 저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와 전략 수립 용역을 이제 착수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내용은 여기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 동부지구, 남부지구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사업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선도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라는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이게 25년 8월 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뒤로 또 넘어가면 26년 2월 달 올해죠. 이제 올해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주민 의견 조사가 26년 2월 달에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에서 제시한 광진원 센트럴파크를 목표로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및 공원 주변 명품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요?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까요? 뭐 고층 개발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혹은 복합 개발을 하면 좋을까요? 혹은 저층으로 그냥 놔둬볼까요? 라고 물어본 설문 자료입니다. 요게 2026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 정도가 설문조사를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광진구에서 주민들한테 아예 물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3일 날 주민 설문조사가 약 3주 정도 끝나고 한 달 정도 정리를 한 뒤에 이 광진구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이름이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개발 구체화 상반기에 시범지구 선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겠냐 그러면 도시와 연결하는 공원 재구조화.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공원을 누리고 조망이 가능한 숲세권 고밀주거지를 조성하겠다. 요즘은 이 숲세권 고밀주거 지역이 가장 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가 지난 2월에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약 816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주민들은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환경에는 만족 63%. 하지만 노후화된 저층 빌라 밀집 지역은 싫다 32%. 그리고 특색 없는 주거 환경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건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38%. 도합 70% 분들이 이 지역은 재개발 혹은 지금 주거지로서 유지를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주민들에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럼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 방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자역 일대에는 고층 복합개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같이 넣자. 그러니까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복합개발하자 했고, 그다음에 아차산역 주변 주거지역에는 공동 주택 단지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군자역 일대는 제가 그림을 잠시 그려드리면 군자역 일대는 이쪽 이 역세권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복합개발을 동시에 집어넣자라는 게 지금 주민들 의견. 그리고 밑에 부분 어린이대공원이 바라보는 요 라인에서는 이 공동주택 단지를 집어넣자는 게 가장 주된 의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가장 이제 모든 거를 어떤 거를 가장 중심을 보고 있냐면 올해 상반기에 선도시범지구를 선정하겠다. 상반기면 6월까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6월 달까지. 지금은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인데 6월 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더 좋은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뒤 사진은 이 광진구청장님께서 올해 초에 이제 이 광진구의 재창조 플랜을 갖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하나씩 이제 업무 보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뒤에 사진은 이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또 물어봤냐면 이 도시공간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 구등동과 구이 이동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까라고 문의를 한 거다, 물어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포스트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적어놨습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연계되는 동네를 원해요. 뭐 큰 규모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복합개발이죠. 복합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원해요. 대단지 아파트를 원해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상담을 신청을 했었고 그때 상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26년 4월 27일부터 26년 5월 29일까지 진행했던 사업이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서 주무관에게 상담을 진행을 하면 혹은 이제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전화로 했었고요. 뭐 개발 방향이라든지 개발 사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을 하나 들은 게 뭐냐면요. 7월에서 8월 정도에 지금 선도시범지구 6월 전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달 좀 미뤄져서 선도시범지구를 8월 정도에 7월에서 8월 정도에 선도시범지구 초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오피셜한 저만 들은 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피셜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타임라인을 쭉 하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21년도 7월 달에 김성광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16m짜리와 13m짜리 고도 제한이 있던 거를 해제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3월에 고도지구가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고도지구 있어서 개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완전히 해제가 됐다. 이게 4년 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년 2월 달에 광진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간에 또 하나 더 있죠. 23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층주거지 관리계획 방안이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전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나열했다. 근데 광진구가 왜 그렇게 개발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나왔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서울시 저축주거지 평균이 70% 정도 되는데 70에서 65% 정도 됩니다. 광진구는 훨씬 더 저축주거지 비율, 서울시가 저축주 비율이 50%대인데 여기만 60%대입니다. 광진구만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한강벨트 라인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많이 하자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8월 달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와 전략 수립 용역이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지금 서울시 이제 정비 공개 알림에서 보면 1차, 2차 들어갔었는데 1차가 이제 들어갔고 2차가 12월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6년 2월 달에 요 내용, 이 용역 계획의 초안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재구조와 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숲세권 고밀 주거지 아파트를 원한다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26년 4월에서 5월까지 아까 제가 도시공간 상담소 운영했다 그랬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6월 19일 금요일 날 광진구 전체에 저층주거지 관리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정비사업 설명회가 광진구청 대강당 5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이 지금 선도시범주구 초안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능동 저는 임장이라도 한번 가보셔라 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다. 굉장히 유명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우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목해야 될 유망 지역은 광진구 능동, 군자 역세권 능동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고요. 이 지역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투룸이 약 12평 정도 전후에 돼 있고 매매 가격은 약 5억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2억대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낮은 지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AI로 대충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들으면 멋있겠죠. 한 5만, 여기가 6만 평 정도 됩니다. 6만 평에 약 전체 5천 세대 정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굉장히 대단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5천 세대다 보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능동을 강력하게 유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가는 대표번호를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투자처라는 게 뭔가 지정되고 발표되고 할 때마다 이렇게 호가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훈 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동북권형 상급지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짧게 언급했던 능동을 시작으로 지금 재개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헤매실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지는 더 이상 재개발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저희가 동북권역을 중심으로 상급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번 주 세미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